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인터뷰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노상원 사실 이분 제가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버거보살로도 유명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41기예요. 네. 친한 41기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한 건 아니고 뱀닭을 했대요. 뱀닭.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데 사료로 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년 전에 만났던 그 장군 이야기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상원이. 그래서 이 뱀닭이 한 100마리 풀어서 키우면 한 50마리는 이게 효과가 있다. 50마리는 제대로 성장시켜서 큰 닭으로 만들어서 팠는데 그 한 마리 팔고 나면은 거의 돈백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이 좋다고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노상원이 한 사업이 뭐냐면 오리를 키웠어요. 최근까지 오리를 키우다가 오리 농장 하다가 뭔가 바빴는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잠시 맡기고 이제 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노상원 이분이 대전 분이거든요. 하여튼 그쪽에서 농장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했나 봐요. 이게 종횡무진이에요. 점집도 하고. 경력이 다양하시네요. 점집 원래 이 노상원 씨의 이름은 노용래예요. 노용래인데 어려서부터 주역이나 명리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사관학교 졸업해서 이제 인관한 이후에도. 그러면서 자기 사주팔자나 난 날짜 시 보고 자기 이름하고 안 맞으니까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노상원으로.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분이 계엄의 비선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출입 기자들이 이제 군을 취재하는데 군 취재 되게 어려워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해서 기자다 그러면 전화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 중에서 더 어려운 데가 방첩사예요.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저기가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데 정보사는 일단 취재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방첩사는 저기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경마장 옆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정보사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마침 얼마 전에 정보사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고 그때 정보사 소식통 한 분을 알게 됐죠. 그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판교에 집결했다. 2주 전, 한 2달 전부터 그 소집이 시작됐고 인원 선발이 시작됐다. 이 사람들은 상황관리 TF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지만 D+1, D+10, D+30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면은. 근데 그런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병력을 준비했다. 정보사에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국회에서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말한 게 맞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때 그분이 노상원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은 저한테 노상원이 누군지 당연히 아는 듯이 노상원이 등장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정보사에 와가지고 일을 했는지 전역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알면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계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처음에는. 라고 하는데 전화는 그래도 받으셨나요? 네, 근데 제가 좀 말려들었어요. 노상원이 보통 인물은 아니니까. 노상원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SBS 뉴스에서 그 리포트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SBS 김태훈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SBS 김태훈입니다라고 훈에 이렇게 좀 방점을 찍어서 하나 봐요. 흉내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너 기사 열심히 잘 재밌게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정경영 기자가 부장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김수영 기자. 김수영 기자가 우리 팀장이었어요. 일요일까지. 김수영 기자가 자기 한번 다시 접촉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줬더니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영 기자는 인터뷰의 달인입니다. 세계 유명한 그 정치인들, 학자들 김수영한테 걸리면 다 털려요. 김수영이가 턴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먼저 제가 깔아줬고 우리 김수영 기자가 그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드러냈는데 더 재밌던 거는 그 계엄이 벌어졌던 4일 1시 반에 그리고 2시간 후인 4일 03시 30분에 김용현과 노상원이 통화를 한 사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3시 반 통화 때는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이제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야당이 주장하는 2차 계엄 그려지죠 이제.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민간인이 이 롯데리아 회동을 2번이나 하면서 군을 움직이고 계엄의 총지휘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여전히 그거는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계엄에 동의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가 좀 됐겠죠. 그 여인영 사령관도 동의를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거나 정규군을 제대로 장악해서 동원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에 들어갔던 707 특전사 그 병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707이나 특전사, 707은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 민간 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기사를 썼지만은 김용현 장관이 합참지통실에서 쌍폰을 들었어요. 네. 쌍권총이 아니라 쌍폰을 네. 들어가지고 하나로는 지시받고 하나로는 지시하고 이 쌍폰을 들고 지휘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원래 전쟁 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통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무전기를 사용해야죠. 근데 좀 웃겼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작전을 지시하는데 네. 기지국 거쳐가지고 절로 간다? 그러면 그건 작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기 기지국 없이 그냥 나가 있는 부대와 지휘관 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무선 통신망, 그것도 적으로부터 째밍이 들어올 수 없는 무선 통신망, 그걸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지국 거쳐가지고 쌍폰 들고 지휘한다? 코미디죠. 네. 모든 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계엄이라는 거죠. 네. 준비 안 된 계엄인데 이걸 밀어붙인 윤석열, 이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추종한 김용현은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